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상담 기법 중에서도 정말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경청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오늘 이 여정에는 상담 분야 전문가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는 당신께 오늘 이야기가 좀 의미 있는 발견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상담에서 말하는 능동적 경청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잘 들어준다 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와,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게 상담 원리에 따르면요. 능동적 경청이라는 건 그냥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화자의 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까지 아주 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 의식적인 노력이요? 네, 진정한 경청은 그 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려는 약간 탐색 같은 거죠. 탐색이요? 와, 그냥 듣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보통 대화할 때는 제 생각 말할 차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내 경험 떠올리기 바쁜데.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일상 대화랑 다른 점이죠. 능동적 경청은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아주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네. 온전히 그냥 상대방한테만 집중하는 거죠. 내 판단, 내 경험, 아니면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요, 일단은 다 내려놓고,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정말 오롯이 상대방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몸짓이나 표정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표정을 짓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거요. 네네. 때로는 아하, 네, 이런 짧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 당신 얘기 잘 듣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 추임새 같은 거요? 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는 거.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선입견 같은 건 잠깐 접어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와,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태도네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비언어적인 신호로 그걸 보여주고 심지어 침묵까지 존중하는 거. 이게 기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넘어서 상담 실제 현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 같은 걸 쓰시나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당연히 기술들이 있죠. 몇 가지 핵심 기술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진술하기.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재진술하기요? 그게 뭔가요? 상대방이 한 말의 핵심 내용이나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상담가 자신의 말로 살짝 바꿔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 말로 바꿔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좀 속상하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확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또 자기 말을 약간 객관적으로 다시 들어볼 기회도 갖게 되고요. 오, 신기하네요. 약간 의미 확인 거울 같은 느낌? 좋은 비유인데요. 맞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내 판단이나 해석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알겠습니다. 판단 없이. 또 다른 기술은요? 두 번째는 이제 요약하기, 서머라이징이 있습니다. 요약하기? 네, 대화가 좀 진행됐을 때나 아니면 상담 세션 거의 끝날 때쯤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주요 내용들을 한번 싹 간추려져 정리해 주는 거죠. 중간 정리 같은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이랑 저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대화 내용도 명확해지고 상담가님이 잘 듣고 있다는 느낌도 주고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내담자가 뭔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요약하면서 살짝 강조해주면 변화 동기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오, 변화 동기 강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판단 유보의 태도예요. 네. 상대방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막, 저건 아닌데 하고 반박하거나 의견을 내려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메시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죠. 재진술, 요약, 판단 유보 이런 기술들이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정보만 잘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런 경청 기술들은요, 내담자가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그리고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안전함과 존중감. 네, 즉 어떤 비난이나 평가 없이 내가 수용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깊은 신뢰관계, 흔히 말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라포 형성. 그렇죠. 이게 되어야만 내담자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스스로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리적 공간? 네, 비유하자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상담 논리에서는 이 경청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치유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잘 들어주는 행위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경청이 단순히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자체로 치유적인 힘을 갖는다.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능동적 경청이라는 게 정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깊은 이해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자 또 숙련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결합된 이건 거의 예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 정말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만약 있었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그런 느낌을 주었을까요?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유난히 좀 힘들었던 순간은요? 그때는 또 무엇이 방해가 되었을까요? 네. 이런 걸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경청을 실천하는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탐구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듣기, 바로 경청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요. 상대방 마음 깊은 곳을 진짜 이해하는 경청. 특히 좀 어렵거나 막막한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할까요? 상담 원리에 따르면 이런 깊은 경청을 위해 상담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칼 로저스가 말한 3가지 핵심 조건이 딱 그거예요. 바로 진실성, 그리고 공감,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진실성,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상담사가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보이는 거, 그게 진실성이고요. 또 판단 없이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은 상대방 감정을 정말 내 것처럼 느끼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깊은 경청의 진짜 출발점이죠. 그렇군요. 그 3가지가 정말 기본 바탕이 되는 거네요. 근데요, 이런 기본적인 태도 말고도 요즘에는 뇌과학 연구도 활발하잖아요. 이 경청의 원리가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듣는다는 행위가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상담 원리에 따르면 우리 뇌는 그냥 소리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또는 저 사람 지금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이요? 네, 이걸 예측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이 예측이랑 실제 들어오는 정보 사이의 차이, 그 오류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해요. 아하,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에 막 집중해서 다음 말이나 감정을 더 잘 예측하려고 우리 뇌가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군요. 와, 이게 그럼 감정 처리하는 부분이랑도 관련이 깊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전전두엽 피질, PFC라고 하죠. 그리고 편도체 같은 영역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영역들이 서로 잘 협력해야 상대방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이걸 정서적 공명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인지적 평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 공감하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 균형이요? 그렇죠. 숙련된 경청자는 이 영역들 간의 연결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이랑 관련된 미주신경 있잖아요. 그 미주신경 활성화가 공감 능력이나 청각 정보 처리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이야, 뇌과학까지 들어가니까 경청이 정말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교수님, 이런 원리를 실제 상담 현장에서 특히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대화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돈다거나 내담자가 감정 표현 자체를 너무 힘들어할 때 이럴 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더 심화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딱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상담 원리에 기반한 몇 가지 심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반영하기예요. Reflecting feelings라고 하죠. 감정 반영하기? 네. 이건 단순히 라고 말씀하셨군요 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기랑은 좀 달라요.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 아니면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로 드러나는 그 감정을 딱 포착해서 지금 뭐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되돌려주는 거죠. 아,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짚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군요. You feel that. 이거랑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 인지에 가깝고 우리가 하려는 건 감정 자체를 다루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생각이 아닌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담자가 화나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는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두 번째 기술, 감정 명료화하기입니다. Defining and clarifying feelings. 내담자가 감정을 표현하긴 하는데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할 때 도움이 되죠. 감정 명료화하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화남이라는 감정이 선생님에게는 어떤 느낌인가요? 라거나 그 불안함이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 감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돕는 거죠. 아, 스스로 탐색하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때로는 내담자가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럴 땐 다들 짜증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요. 남들도 다 그렇다는 듯이 말할 때? 아, 네네. 약간 자기 감정을 일반화시키면서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럴 땐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기술과 관련되는데요. 이럴 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짜증이 난다고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1인칭으로 바꿔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의 감정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그 감정 뒤에는 나는 이걸 어떻게 할 힘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건가요? 와 같이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좀 더 주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와, 그럼 마지막으로요. 상담 중에 대화가 계속 맴도는 것 같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갑자기 너무 격한 감정, 뭐 울음이나 분노 같은 걸 터뜨릴 때요. 그럴 때 상담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마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상담 원리에서는 이럴 때 상담사의 자기 주장, assertiveness 기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주장이요? 상담사가요? 네,
예를 들어 대화가 계속 맴도는 것 같다면 상담사 자신의 느낌과 관찰한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 상담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대화를 좀 환기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격한 감정이 터져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주면서도 필요하다면 대화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거나 혹은 그 감정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내담자와의 신뢰관계 안에서 그리고 매우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와, 듣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다층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일 줄은 몰랐네요.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까지 읽어내고 때로는 상담사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서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기술까지 필요한 거군요. 정말 꾸준한 연습과 성찰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정한 공감적 경청은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념 같은 걸 잠시 옆에 내려놓고 온전히 다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상담사에게도 엄청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네, 정말 그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듣기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상대방의 말, 그 자체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내 할 말이나 내 판단을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가?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으니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 사실 요즘에요. 좀 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네. 자꾸 이렇게 뭔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아,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으시군요. 네.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군요. 네. 저는 진짜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거나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꼭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나영 씨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느끼시는군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좀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혼란스러워요. 좋은 의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위축되고 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계시군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문제인 건지. 혹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요. 아, 네.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야근도 계속하고. 그래서 선물을 직접 고르러 갈 시간이 정말 없는 거예요. 아, 많이 바쁘셨군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좀 미안하긴 해도 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했던 게 있는데 그냥 그걸 살 수 있게 현금으로 좀 넉넉하게 줬어요. 네. 친구가 필요했던 걸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네요. 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친구가 좋아하는 걸 직접 고르면 더 좋겠다 싶어서요. 근데 네. 친구 반응이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고맙다고는 하는데 표정이 뭐랄까 좀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친구의 반응이 나영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나 보네요. 네.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좀 성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성의가 없다고요? 네. 그냥 돈으로 때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와,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영 씨의 마음이나 바쁜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성의 없다는 결과만으로 비춰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너무 속상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 그럴 때 주로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지셨어요? 속상함, 억울함 말고 또 다른 감정도 있었을까요? 좀 서운함 그런 거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냥 피곤해도 백화점 가서 선물을 샀어야 했나? 하는 후회 같은 것도 좀 들고요. 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선택이 잘못됐나 하는 후회나 자책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오셨군요. 네, 맞아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도 좀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마음까지 드셨군요. 네, 관계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쩌면 진짜 내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인가? 내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영 씨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좋은 의도로 다가가는데 결과적으로 오해가 생기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나는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 혹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아요, 선생님.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오해 때문에 나영 씨 스스로가 문제라고 느끼시는군요. 네. 그렇게 자신을 탓하게 될 때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그냥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좀 외로운 느낌? 아, 마음이 무겁고 외로운 느낌이 드시는군요. 네.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은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나영 씨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네. 맞아요. 오늘 나영 씨께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 또 혼란스러움, 서운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까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 네. 그냥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나영 씨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어려우셨군요. 혹시 이상하게 보일까 봐 걱정되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아니면 제 의도가 정말 잘못된 건가? 하고 사람들이 판단할까 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들이 나영 씨의 감정이나 생각을 예민하다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을 때가 많았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마음들을 안고 계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좀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영 씨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또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나영 씨는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해를 경험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속에서 나영 씨가 느끼는 감정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영 씨가 관계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가 느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나눈 이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선생님. 좋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나영 씨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